자, 요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샴페인이 생산이 되는지 뭐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보면서 샴페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와인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 메토드 샹푸 누아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샹파뉴 방식이라는 겁니다. 샴페인 만드는데 샴페인 방식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프랑스의 스파클링 와인은 대부분이 이 샹파뉴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샹파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스파클링 와인을 다 만들어요. 알자스, 부르고뉴, 보르도, 루아르 다 만드는데 그건 다 뭐라고 하죠? 크레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크레망드 뭐 쥐라, 크레망드 부르고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름은 크레망이지만 방식은 다 이 샹파뉴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토드 트라디시오넬. 트라디시오넬이 영어로 트레디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다. 샹파뉴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샴페인 만드는 방식이 옛날부터 대대로 쭉 내려오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파클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 샹파뉴 방식이 거의 하나의 메인 방식으로 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샹파뉴 방식이 뭐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포도를 수확하는 거 있잖아요. 열매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손수확.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스와주라고 해요. 압착하다, 압축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과즙의 착색을 방지하기 위해 빠르고 섬세하게 압착을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샴페인은 전부 다 화이트 와인 색깔이에요. 빨간 샴페인은 없어요. 물론 로제가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레드 샴페인은 없어요. 근데 품종은 분명히 피노누아랑 피노뮤니에가 있거든, 레드 품종이. 그게 왜 그러냐? 우리 포도 먹을 때 보면 껍질은 빨갛지만 안에는 하얗잖아요. 포도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섬세하고 빠르게 이걸 압착을 해가지고 하얀 열매의 즙만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계가 있어요, 왼쪽에. 이게 이제 옛날 기계인데 여기에다 포도를 가득 넣고 그다음에 요거를 해가지고 쭉 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작업이었냐면 옛날에는 이걸 압착만 하는 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샴페인이 약간 분업 체계가 돼 있었어요. 방앗간 생각하면 돼, 방앗간. 포도를 가지고 가면은 이 포도를 압착해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필요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기계로 합니다. 네, 기계로 하니까는 뭐 좀 더 좀 정밀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압착할 때 4,000kg 포도에 25.5헥토리트만큼만 과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샴페인이 굉장히 그 규제가 철저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품종과 크리는 따로 압착합니다. 벌써 샴페인 왜 비싼지 점점 감이 오시죠? 160kg 포도에서 약 100리터 정도 와인이 생산된다. 자, 일단 로제 와인이 또 갑자기 나오네요. 샴페인에는 두 가지 타입의 로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블렌딩 로제. 이게 이제 뭐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혼합.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근데 그러면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니고 레드 품종을 짧게 침용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대부분 큰 하우스들 로제는 다 블렌딩이고 몇몇 도면들에서 이런 침용 방식도 쓰기는 합니다. 그 다음이 1차 발효, 이제 알코올 발효를 시작합니다.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와인 만드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알코올 발효를 하고요. 젖산 발효를 또 하죠. 알코올 발효가 끝나면 이제 사과산을 젖산으로 바꿔주는. 그 젖산 발효가 되면은 조금 더 와인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생산자들은 트렌드가 산도를 워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젖산 발효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만드는 건 똑같이 수티아주하고 필트아시움. 그러니까 수티아주는 이제 통 바꿔주면서 계속 그 불순물이나 침전물 같은 것도 걸러주고 하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필터아시용은 필터링 작업하고요. 기존 와인에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보르도 같은 경우에는 블렌딩을 딱 하나만 하잖아요. 품종끼리만의 블렌딩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샴페인은 세 가지 블렌딩을 해요. 첫 번째는 크리 블렌딩, 두 번째는 품종 블렌딩, 세 번째는 빈티지 블렌딩. 이게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적혀 있는데, 첫 번째는 크리 블렌딩. 샴페인은 마을마다 크리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랑크리 밭끼리만 섞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랑크리가 되겠죠. 프리미의 크리끼리만 섞으면 프리미의 크리가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섞으면 밑에 걸로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크리끼리 막 섞어요. 한마디로 밭끼리 막 섞는 거예요. 마을끼리 막 섞고. 왜냐면은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를 거니까. 두 번째는 품종 블렌딩. 피노누아, 피노미니에, 샤르도네 요 세 개 가지고 썼거든요. 그 다음에 빈티지 블렌딩. 이거 뭐 다 아시죠? NV라고 해가지고 넌 빈티지. 짧게는 뭐 3에서 5년치 블렌딩을 하고요. 뭐 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10몇 년치를 합니다. 요 세 가지 블렌딩을 하는데 이게 말만 들어도 엄청 복잡할 것 같지 않나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보통은 우리가 샴페인 얘기할 때 뭐 블랑 드 블랑, 블랑 드 노아, 빈티지 뭐 2012, 뭐 2008 요런 게 되게 비싸고 되게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퀄리티가
퀄리티가 뭐 좀 더 좋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비싸게 팔고 밑에 보시면 넌 빈티지 그 불이 있잖아요. 기본 엔트리급 그 블렌딩 샴페인이 각각의 하우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물론 이제 그 더 좋은 끼배들을 생산을 하긴 하지만 그네들의 가장 기본 끼배를 보면 다 블렌딩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렌딩 작업이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우리는 좀 더 무거운 샴페인을 원한다? 그러면 좀 레드 품종을 블렌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상큼하고 가벼운 걸 원한다? 그러면은 뭐 차르도네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빈티지를 섞을 때 좀 위에 걸 많이 섞는다거나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블렌딩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넌 빈티지 불이 제 기본 기배를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 하우스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 기배들끼리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겠죠. 이제 블렌딩을 한 다음에 이제 띠하주를 해요. 띠하주가 뭐냐면 뭘 집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띠하주용 리큐어를 주입합니다. 와인하고 당, 그 다음에 효모를 같이 섞은 액이에요. 그 액을 요 조만한 거에다가 살짝 해가지고 안에다가 살짝 집어넣어. 이 비듈이라고 하는 걸 꼽아요. 다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병 내에서 2차 발효가 일어난다. 이제 그 당분을 먹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품이 되는 거예요. 가스를 넣는 게 아니라 가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숙성 단계에 들어가는데 효모 찌꺼기와 함께 숙성을 한다. 병 안에서 2차 발효를 했잖아요. 또 효모 찌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효모 찌꺼기가 이 병 바닥에 쫙 쌓인단 말이죠. 그거랑 같이 또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모 찌꺼기도 풍미를 엄청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더 아로마나 이런 게 더 풍성하거든요. 자, 샴페인은 기본적으로 15개월을 숙성해야 돼요. 제일 기본. 비싼 이유가 나오죠. 이미 와인 만들 때 숙성을 몇 개월 했는데 병 숙성을 또 15개월을 해야 돼. 샴페인에서 보통 빈티지 뭐 2002, 2008 적혀있는 거는 최소 3년 숙성을 해야 됩니다. 최소 3년. 근데 보통 3년 이상 하죠. 그 다음에 이 최상위 깁에는 그 이상 숙성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끌리코 여사님께서 개발하신 이 르미아주. 일단 점 찍기. 왜냐면 병을 돌리는데 병에다가 점을 하나 안 찍어 놓으면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이 르미아주를 합니다. 이 르미아주가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이 테이블이 홈이 그냥 이렇게 병을 꽂는 게 아니고 홈이 약간 요상하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다가 점점 돌리면서 모으면 마지막에는 거의 수직으로 돼 있고 병 목에 그 찌꺼기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연히 수동으로 했는데 6주가 걸린대요. 하루에 5만 병을 돌린대요. 하루에 5만. 손목 나갈 것 같은데?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 사람은 기계를 만들 줄 알죠? 기오팔레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일주일 걸립니다. 한 대당 540병을 할 수 있어요. 이 기계예요, 이 기계. 샴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구주먹. 효모 찌꺼기 및 침전물을 배출한다.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 모은 거예요. 처음에는 얇게 펼쳐져 있어요. 병 바닥에. 그거를 뚜뚜뚜뚜뚜뚜 하면은 이렇게 병 목으로 딱 모이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라 볼레. 수동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땅 따면은 뽕 하면서 거의 로켓 발사하듯이 얘가 뽕 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인데 병 목을 여기를 순간적으로 영하 25도로 탁 얼립니다. 얼린 다음에 이걸 뭐 탁 뺀대요. 이게 이제 알라 볼레 방식인데 이런 오크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딱 뚫어 놓은 다음에 잡아놓고 퐁 하면 막 거품이 막 흘러요. 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계로 얼린 다음에 이제 뭐 툭툭 빼는 거죠. 뭐. 자, 도자주. 대구주먹을 딱 따면은 당연히 압력 때문에 거품이 푹 줄줄 나와요. 와인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거를 그대로 하고 막고 출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살짝 와인을 더 넣어요. 와인을 더 넣어가지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750ml로 출시를 합니다. 그거를 도자주라고 하는데 도자주형 리큐어를 주입합니다. 그 도자주형 리큐어가 뭐냐? 리저브 와인과 당의 혼합물. 기존에 만들어놨던 리저브 와인에다가 당을 좀 섞은 거야. 그래서 요걸로 만든 그 리큐어를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와인이 기본적으로는 요 도자주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와인이 달지가 않고 모든 게 거의 다 드라이한 샴페인인데 이 도자주를 하면서 달달한 샴페인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당 함유량에 따라서 와인의 스타일이 결정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드라이한데 몇 그램씩 더 넣으면은 그 샴페인의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좀 달달한 스위트 샴페인인지 아닌지. 요거만 좀 기억하셔도 이제는 샴페인 라벨을 보면은 이 샴페인이 좀 달달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달달해지는 거예요. 엑스트라 불이 적혀 있으면 굉장히 좀 드라이한 거구나. 그다음에 불이가 그냥 기본 샴페인 듬이 세게 적혀 있다. 이건 달달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